아이디어 생산함수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생산함수에서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라모 모형에서 아이디어 스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늘어나는지,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1인당 자본 스탁 혹은 뭐 자본 스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축적이 되는지에 대한 식을 우리가 운동 법칙 혹은 이제 로 오브 모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아이디어 스탁이 축적이 되는지를 묘사하는 이제 식이 하나 필요한데, 그 식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두 번째 이퀘이션입니다.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 텀은 이건데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우선 전체 운파 가운데 1 마이너스 람다만큼은 이제 초콜릿 생산에 투입이 된다고 했고요. 이걸 윌리 원카가, 우리가 그냥 편의상 윌리 원카가 결정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람다만큼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 마이너스 람다의 L만큼은 생산 부문 프로덕션 섹터에 종사하게 되고, 나머지 람다의 L만큼은 이제 R&D 섹터에 종사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람다의 L만큼의 노동이 투입되고, 이제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스탁 AT가 있을 텐데, 기존에 T 시점에 사용 가능한 T 시점까지 축적된 날리지 스탁 AT를 사용을 해서 람다의 L의 사람들이 움파가 새로운 R&D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D 섹터에서 생산되는 아이디어 스탁은, 아이디어의 크기는, 아이디어의 규모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G를 붙여서 G의 AT의 람다의 L이 바로 T 시점에 생산되는, 순수하게 이제 T 시점에 생산되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스탁이 감가상각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생산에 투입이 되면 자본 스탁은 일정 부분 마모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아이디어 스탁도, 물론 뭐 아이디어 스탁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아이디어가 뭐 활용이 되면 그게 뭐 마모가 되진 않겠죠. 아이디어가 어떻게 마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사용했던 기술들이라든가 과거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레시피 같은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 사실 그렇게 크게 유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 그다음에 새로운 방법들이 이제 출현하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들, 기법들,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심하면 정말 쓸모 없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T 시점까지 축적했던 날리지 스탁 혹은 아이디어 스탁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본 스탁의 감가상각보다 더 심한 감가상각을 이 경우에 경험할 수도 있겠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정말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사용했던 기술들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T 시점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산이 되는 반면에,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아이디어들 가운데 일정 부분은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는 일도 있겠죠. 그것이 바로 오른쪽의 두 번째 텀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되는 혹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아이디어 스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대체되는 기존의 아이디어들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T 시점에 추가로 생산되는 아이디어 스탁은 뭐가 되냐면, T 시점에 생산된 것, 새롭게 생산된 것에서 뭘 차감하면 되냐면, 감가상각된 거를 이제 차감해야 되겠죠. 쓸모 없어진 것. 그럼 이게 바로 T 시점에 추가로 늘어나는 아이디어 스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델타의 A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AT 플러스 1 마이너스 AT를 의미하는 것이고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얼마만큼의 아이디어 스탁이 늘어나는지, 그래서 순수하게 늘어나는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얼마만큼의 아이디어 스탁이 늘어나는가, 새롭게 생산된 것에서 감가상각된 걸 차감하면 되겠죠. 솔로 성장 모형에서의 그 자본 스탁의 러 오브 모션과 대체로 동일합니다.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분이겠죠. 아이디어 스탁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T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스탁 AT는 주어져 있는 거예요. T 시점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 생산에도 AT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만큼 감가상각되는가도 AT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식에서, 두 번째 식에서 우리가 뭘 결정하는 것이냐면, 그러니까 뭐가 결정되는 것이냐면 이퀘이션 2에서 바로 AT 플러스 1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기에 혹은 T 플러스 1기에 얼마만큼의 아이디어 스탁을 가지고 초콜릿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하는가, AT 플러스 1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이 식을 앞에 공간이 별로 없어서 이 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AT 플러스 1 마이너스 AT, 그 다음에 G의 람다 L, AT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 A, 이게 바로 아이디어 스탁의 감가상각률이고요. 이렇게 썼던 식에 이제 이 왼쪽에 AT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AT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T 플러스 1기에 찰리의 초콜릿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스탁의 총량은 T 플러스 1은 바로 G의 AT 람다 L 플러스 1 마이너스 델타 A의 AT라고 쓸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이 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AT 알고 있고, 그 다음에 G도 알고 있고, G라고 하는 것은 R&D 혹 아이디어 생산 함수의 생산성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경제학적인 의미도 있는데 여러분 좀 헷갈리시고 어려워할 것 같아서 그냥 R&D 섹터에서의 생산성 수준이라고만 제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G의 값이 크다면, 그러면 기존에 존재하는 아이디어 스탁 AT와 그 다음에 움팔룸파 레이버겠죠. 람다의 L 혹은 R&D 부분에 투입되는 연구 인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을 이제 결합해서 얼마만큼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되는 것인데, G의 값이 크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고, 반대로 G의 값이 작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G라고 하는 값을 R&D 섹터의 생산성 수준을 가리키는 일종의 파라미터다라고 생각하시면 제 생각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 스탁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는가를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움파룸파와 아이디어 스탁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데, 전체 움파룸파 가운데 일부는 람다 L만큼은 이제 연구 R&D 섹터에 투입이 되고 아이디어 생산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람다의 L만큼은 이제 프로덕션 섹터의 생산 부분에 투입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가정은 어떤 한 사람이 R&D 섹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 프로덕션 섹터에서 일을 할 수 없고요. 반대로 어떤 한 사람이 프로덕션 섹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동시에 R&D 섹터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non-rival 하냐 아니면 non-rivalous 하냐 rivalous 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그 재화는 object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 또 어떤 재화는 아이디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 뭐 어느 한 재화를 누군가 사용하고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재화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지를 가지고 구분을 했는데요.
전형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노동, 레이버라고 하는 것은 라이벌러스한 재화라고 할 수 있겠죠. 경합적인 재화입니다. 그래서 R&D 부문에 투입된 운파들은 동시에 초콜릿 생산에 투입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투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디어 스탁에 대해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T시점까지 축적된 아이디어 스탁은 똑같이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우선 한번 보시죠. 초콜릿 생산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생산 함수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뭐 혹은 이 전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이디어 스탁이 어떻게 늘어나는가. 그래서 보시면 AT의 경우에는 R&D 섹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초콜릿 생산에 있어서는 AT의 1 람다의 L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아이디어 R&D 섹터고 두 번째 식이 생산 함수입니다. 초콜릿 생산 함수입니다. 보시면 AT라고 하는 것은 초콜릿 생산에 이용이 될 초콜릿 생산에도 이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생산에도 똑같이 이용이 될 수 있는데 론파와 다르게 이게 어느 한쪽에 이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한쪽에서 이용하고 있을 때 그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다른 쪽에서는 이용할 수 없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두 섹터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론파 레이버와 아이디어 스탁의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들은 기본적으로 비경합적이어서 초콜릿 생산에도 이용할 수 있고 동시에 퀄리티가 변하거나 아니면 그 규모가 달라지거나 크기가 축소되거나 이런 일 없이 아이디어 생산에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몇 페이지에 걸쳐서 우리가 라머 모형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라머 모형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이퀘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모형이 단순하다고 해서 그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핸들하기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우 성장 모형하고 만만치 않게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우선 첫 번째 식은 앞서 소개했던 생산함수고요. 두 번째 식2 이퀘이션 2는 뭐였었냐면 아이디어 스탁이 어떠한 방식으로 늘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러브 모션 혹은 아이디어 생산 함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델타에 서브스크립트 A를 추가하는 이유는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의 그 감가상각률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델타에 A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 A0예요. A0는 윌리 원카가 초콜릿 팩토리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좀 영화 한번 보시면 처음 시작할 때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그 처음 시작할 때 윌리 원카가 가지고 있었던 최초의 아이디어 스탁 수준, 처음에 이니셜 포인트에 이니셜 피어리어드에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 스탁을 이제 A0라고 표현하겠습니다. A0를 알고 있어야 돼요. 처음에 이제 어떤 상태에서 출발했는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모형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라머 모형을 해결을 할 텐데 우선 여기에서는 몇 가지 모형의 의미들을 좀 찾아보고 이 두 개의 이퀘이션을 조금 다르게 표현할 거예요. 좀 변형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동일한데 이 이퀘이션 두 개를 조금 변형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이 이퀘이션 1과 이퀘이션 2가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변형을 할 텐데 변형된 이퀘이션이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이퀘이션 1, 2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부터 변형하려고 하는 변형된 이퀘이션을 사용하거나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느끼기에는 어떤 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고 어떤 게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이제 그 변수들 혹은 뭐 지표들, 메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표들 혹은 뭐 어떤 변수들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가 1인당 GDP고요. 여기서 이제 GDP는 초콜릿만 생산하니까 1인당 GDP를 한번 잘 정의를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1인당 GDP의 증가율을 한번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 GDP의 증가율을 계산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아이디어 스탁 AT의 증가율이에요. 뭐 조금 있다가 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는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1인당 자본 수탁도 더 이상 변하지 않고 1인당 GDP도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1인당 자본 수탁이 변하는 기간은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기 전 상태,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트랜지션 다이나믹스라고 부른다고 했었는데요. 우리말로 전이 경로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또 다른 번역도 있긴 있는데 저는 제가 그냥 전이 경로라고 번역을 해요. 논문을 쓸 때. 사람에 따라서는 트랜지셔널 다이나믹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트랜지션. 트랜지션 다이나믹스는 기본적으로 스테디 스테이트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스테디 스테이트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뭐 기존의 스테디 스테이트로 이렇게 이행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다 순간 까먹었는데요. 네, 생각나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 out of the steady state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해요. 예, steady state 바깥에서 out of the steady state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보겠지만 라모 모형에서는 1인당 GDP의 증가율을 잘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AT의 증가율로 잘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모 모형에서는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는 모든 거시경제 변수들이 일정한 값을 갖는 상태잖아요.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갖는 상태라고 우리가 보통 정의하는데 라모 모형에서는 이러한 상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모 모형에서는 스테디 스테이트도 우리가 정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전이 경로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사실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트랜지션 다이나믹스를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이 경로라고 하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라모 모형에서는 물론 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 6장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시경제학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대학교 2학년 수준의 거시경제학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라모 모형에서의 트랜지션 다이나믹스는 이제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시경제학에서 트랜지션 다이나믹스가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대학교 2학년 거시경제학 컨텍스트에서 우리한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생각이 났다가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만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잊어버리거나 이런 게 없는데 이제 문득 생각이 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려다 보면 생각이 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솔로 성장 모형에서는 그 트랜지션 다이나믹스 혹은 스테디 스테이트 바깥에서만 1인당 GDP의 증가율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만 이제 1인당 자본 수탁이 증가할 테니까. 그런데 이제 라모 모형에서는 스테디 스테이트 자체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요. 스테디 스테이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모 모형에서는 아이디어 스탁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선
1인당 GDP를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1인당 GDP의 증가율과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퀘이션 1이 뭐였었냐면 바로 생산함수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산함수에서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t가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움파룸파의 사이즈는 움파룸파의 숫자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윌리 원카가 얼마만큼을 프로덕션 섹터의 움파룸파 가운데 얼마만큼을 생산 부문에 투입하고 얼마만큼을 R&D 섹터에 투입하는가를 결정하는데 그 비율을 우리가 람다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이제 람다라고 하는 값도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은 오직 AT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AT가 변할 테니까 이게 이제 변할 테니까 YT도 변하겠죠. 그래서 우선 1인당 GDP를 물론 이제 이건 초콜릿 생산인데 윌리 원카가 생산하는 것은 초콜릿밖에 없으니까 물론 초콜릿 말고도 다른 거 많이 생산하는데요. 초콜릿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초콜릿을 GDP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 GDP를 구성하는 유일한 재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YT를 이제 GDP라고 부르죠. 1인당 GDP는 뭐가 되냐면 여기서 이제 움파룸파가 되겠죠, 그렇죠? 움파룸파 1인당 GD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T 나누기 L이 될 것이고, 그래서 양변을 생산함수의 양변을 L로 나누어 주면 우리가 쉽게 1인당 GDP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T의 1 마이너스 람다가 되겠죠. 그래서 1인당 GDP를 우리 전과 같이 스몰 yt라고 쓰겠습니다. t 시점에 1인당 GDP는 바로 t 시점의 아이디어 스탁 곱하기 생산 부문에 투입되는 노동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 부문에 투입되는 노동 비율이겠죠. 이제 1인당 GDP를 찾았으니까 1인당 GDP의 증가율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죠. 1인당 GDP의 증가율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T 플러스 1기의 1인당 GDP는 T 플러스 1기의 아이디어 스탁과 생산 부분에 투입되는 노동의 비율로 표현할 수 있고 T기의 1인당 GDP는 T기의 아이디어 스탁과 1 마이너스 람다의 곱이 되겠죠. 그렇죠? 양변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T 플러스 1기의 1인당 GDP를 T기의 1인당 GDP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주면 left hand side는 YT 플러스 1 나누기 YT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right hand side는 제가 가끔 이제 이퀘이션을 쓰면서 이런 기호를 쓰는데요. 이 기호는 앞의 식과 지금 제가 쓰려고 하는 식이 동일하다, 이퀴벌런트하다는 기호입니다. 동치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퀴벌런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T 플러스 1 나누기 AT 그 다음에 분자 분모에 똑같이 1 마이너스 람다가 있으니까 캔슬 아웃 됩니다. 그래서 T기의 1인당 GDP와 T 플러스 1기의 1인당 GDP를 나누어 주면 T기의 T 플러스 1기의 1인당 GDP를 T기의 1인당 GDP로 나누어 주면 우리가 이제 이런 관계를 얻을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얘를 어렵지 않게 1인당 GDP의 증가율로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얘를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은 뭐냐면 양변에 각각 2를 빼주는 거죠. 이렇게 2를 빼면 YT 플러스 1, YT 마이너스 1이 바로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1인당 GDP의 증가율이 되고 AT 플러스 1, AT 마이너스 1이 바로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읽으실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1인당 GDP의 증가율을 뭔가 1인당 GDP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아이디어 스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AT가 YT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1인당 GDP는 AT의 1 마이너스 물론 람다도 있죠. 그렇죠? 1 마이너스 람다와 그 다음에 AT가 1인당 GDP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AT가 빠르게 늘어난다면, 아이디어 스탁이 빠르게 늘어난다면 Y도 빠르게 늘어날 거예요. 반대로 A가 더디게 늘어난다면 Y도 더디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Y의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A나 1 람다의 증가율로 표현할 수 있는데 1 람다라고 하는 건 일정한 값을 갖는 거니까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서 고려할 필요가 없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AT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YT가 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AT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인당 GDP가 빠르게 증가한다면 그것은 아이디어 스탁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생산함수를. 그래서 T 플러스 1기의 1인당 GDP를 T기의 1인당 GDP로 나눈 다음에 각 텀의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빼서 우리가 이렇게 1인당 GDP의 증가율은 바로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과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중간 시험은 오늘 강의까지예요. 네, 제가 뭐 시험 문제를 아직 다 뭐 만들지를 않아서 따로 이제 공지사항에 시험 문제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아직 쓰진 않았는데요. 뭐 대체적으로 뭐, 뭐 어떻게 시험 보는지 대충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뭐 별로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요. 뭐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은 해드릴 텐데 뭐 시험을 만들질 않아서 시험 문제를 아직 만들질 않아서 그다음에 시험 문제는 그 제가 2019년 그 우리 패스트 exam 올려놓은 거랑 대체로 비슷합니다. 뭐 그런 방식으로 시험 볼 테니까요. 다만 이제 시간이 조금 촉박하겠죠. 그다음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얘기했었습니다. 얘기했는데 시간만 잘 관리하시면 1인당 GDP의 증가율은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과 같다. 이걸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이 1인당 GDP의 증가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함수라고 하는 걸 이해하면 그러니까 생산함수로부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한 페이지의 그 내용을 정리를 한 건데 생산함수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제가 써놓은 이 표현의 의미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산함수가 결국은 인풋으로부터 아웃풋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웃풋이 빠르게 늘어나려면 인풋이 빠르게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GDP가 빠르게 늘어나려면 반드시 이제 1인당 GDP를 결정하는 요소들, 컴포넌트들이 빠르게 증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인당 GDP의 증가율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인데 이건 이제 원투원이죠. 원투원.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이 만약에 2%라면 그러면 1인당 GDP의 증가율도 2%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이 3%라면 그러면 1인당 GDP의 증가율이 3%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남은 작업은 뭐냐면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을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퀘이션 1 가지고 이 얘기를 다 한 거고요. 아직 우리가 이퀘이션 2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퀘이션 2를 사용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얘겠죠.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 뭐 슬라이드에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했던 얘기는 바로 이퀘이션 1으로부터 이퀘이션 1은 초콜릿 생산함수 혹은 이제 GDP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생산함수였고요. 이 생산함수로부터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1인당 GDP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의 증가율 정확히 얘기하면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Y의 증가율은 바로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A의 증가율과 같다라는 결과까지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A의 증가율이 바로 Y의 증가율이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다음 작업은 그렇다면 A의 증가율은 무엇일까? 두 번째 이퀘이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AT 플러스 1 마이너스 AT, 그러니까 아이디어 생산함수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G의 AT의 람다 L, 그 다음에 마이너스 델타 A의 AT.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퀘이션 2고요. 자, 이 이퀘이션 2를 잘 정리를 하면 우리가 A의 증가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선 양변을 AT로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똑같이 나누어 주면 잘 보시면 오른쪽부터 한번 보죠. right hand side를 보면 분자에도 AT가 있고 분모 AT로 나누었습니다. 다 캔슬 아웃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right hand side는 뭐만 남냐면 G, 람다, L, 마이너스 델타 A만 남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남아있는 것에 T가 붙어있는 변수는 하나도 없어요. 이건 다 변수가 아니고 파라미터만 남습니다. 물론 이 파라미터는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냥 편의상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고 이제 전제했고 레이버 포스 사이즈는 L이라고 하는 값은 경제 전체의 노동력이겠죠. 혹은 인구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도 인구 변화는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구의 효과를 보면 조금 복잡해지니까 얻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모형 자체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조금 더 까다롭고 좀 생각해야 될 것도 조금 많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과 비교했을 때 얻는 것이 더 많으면 우리가 그렇게 그 인구의 변화를 고려하는 게 이제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얻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오히려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를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인구의 감소를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인구는 변할 수 있겠지만 뭐 여기에서 우리가 가능한 모형을 단순화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만 추려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인구의 변화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R&D 섹터의 생산성 변화도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컨텍스트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 다음에 윌리 원카가 결정하는 람다라고 하는 것도 뭐 지금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람다가 변할 때 뭐가 달라지는지 그 다음에 움파 룸파의 숫자가 변할 때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결과는 T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파라메터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디펜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T에 디펜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 left hand side를 보시면 이거는 전형적인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A의 증가율의 정의잖아요. 정. 이건 definition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AT로 나눠준 거예요. definition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A의 증가율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같은 말이니까 이 둘은 같은 말입니다. AT 플러스 1 마이너스 AT를 AT로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말로 쓰면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A의 증가율이에요. 그런데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A의 증가율이 G 람다 L 마이너스 델타 A인데 제가 여기 적어놨던 것처럼 T에 디펜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기와 T 플러스 1기 예를 들면 이 값이 뭐 5%라고 한번 해보죠. 0.05 이런 값을 가졌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A의 증가율도 5%고 T 플러스 1기와 T 플러스 2기 사이의 A의 증가율도 5%고 뭐 T 플러스 100기와 T 플러스 100기와 T 플러스 101기 사이의 A의 증가율도 5%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A의 증가율을 우리가 측정하더라도 항상 일정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겠죠. T에 디펜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지 않고 편의상 제가 GA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결과가 A의 증가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도 마찬가지로 잘 보시면 아이디어 생산함수에서 A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G나 람다나 L이나 델타나 의도적으로 시간에 T에 디펜드하지 않도록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를 얻은 거죠, 사실. 네, 물론 이제 T에 디펜드하게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 복잡해지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얻은 중요한 사실은 A의 증가율이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의 증가율은 무엇일까라는 퀘스천을 던져놓고 제가 아이디어 생산함수를 썼는데 우리가 얻은 결과는 바로 A의 증가율은 뭐와 같아지냐면 G 람다 L 마이너스 델타 A와 같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퀘이션 2로부터 A의 증가율을 구했고요. 그럼 다시 이제 이퀘이션 1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퀘이션 1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Y의 증가율은 항상 A의 증가율과 같아요. 근데 A의 증가율을 우리가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Y의 증가율도 찾은 거예요. 그래서 Y의 증가율 바로 GA와 같아지는 것이죠. 얘가 바로 Y의 증가율이 되는 것입니다. G 람다 L 마이너스 델타 A가 바로 1인당 GDP의 증가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모 모형의 기본적인 스트럭처가 주어지면 이퀘이션 1, 이퀘이션 2가 주어지면 우리는 A의 증가율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1인당 GDP의 증가율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지막 남은 작업은 제가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Y의 증가율과 A의 증가율이 같아진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생산함수로부터 A의 증가율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T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니까 여기에서 이퀘이션 5에서 제가 GA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다면 그러니까 G 람다 L이 델타 A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 스탁이 줄어들 것입니다. 증가율이 마이너스니까. 이제 그런 상황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을 뭐 일반화시켜서 뭐 다양한 가능성, 뭐 제너럴라이즈 해서 우리가 다 이야기하면 의미가 있는데 거시경제학은 약간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경제학, 미시경제학이나 보통 미시경제학을 이제 뭐 티오리라고 우리가 보통 이론 경제학이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이론 경제학에서는 이런 거를 좀 해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거 이런 거 좀 하는데 거시경제학자들은 비현실적인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데이터에서 관찰되지도 않는데 이걸 굳이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저희는 항상 데이터에서 관찰되면 이렇다라고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자. 약간 이제 거시경제학자들하고 미시경제학, 이론 경제학자들하고 특히 제 생각에는 경제학자를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그룹은 우리가 거시경제학을 하니까 저도 거시경제학을 하니까 거시경제학자들이 한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그룹은 이제 그 응용 경제학을 하는 어플라이드 이코노미스트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이번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대표적으로 데이비드 카드 같은 분이 이제 어플라이드 이코노미스트죠. 굉장히 유명한 어플라이드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이런 그룹에 이제 경제학자들이 있고 주로 뭐 레이버 이코노믹스라든가 뭐 퍼블릭 파이낸스라든가 뭐 에듀케이션 관련된 경제학에서 그런 쪽 이슈들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그룹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룹이 바로 이론 경제학, 티오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거시경제학을 하니까 뭐 현실에서 잘 관찰되지 않는 건 굳이 우리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G 람다 L의 값이 항상 감가상각률보다 크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의 증가율 혹은 뭐 아이디어의 성장률은 0보다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의 증가율이 0보다 큰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A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뜻이겠죠. 항상.
자, 아까 solving the Rama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solving the Rama model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주어진 이퀘이션 1과 2를 이제 변형해서 뭐 좀 바꿔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주어진 이퀘이션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지. 뭐 여기 슬라이드 내용이 있긴 한데 제가 뭐 한번 여기에다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는 다시 보시면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 적어 놓은 거 그냥 따라가면서 있는 게 좀 저도 좀 불편해서, 뭐 여러분들은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것은 일단 알고 있는 건 이거죠. 1인당 GDP에 이렇게 씁시다. 이제 Y의 증가율, Y의 증가율 곧 GA와 같고, GA는 이게 바로 A의 증가율입니다. G 람다 L 마이너스 델타 A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뭐 이야기를 할 때 감가상각률은 이제 0이라고 가정하기도 할 거예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solving the Rama model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equation 1 필요하고 equation 2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윌리 원카가 처음에 가지고 출발했던 아이디어 스탁, 초콜릿과 캔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 A0였었습니다. 어릴 적 그 집을 떠나잖아요. 그 저기 아버지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할로윈이네요. 아버지가 그 할로윈 그 캔디 트릿 같은 거 이제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못 먹게 해가지고 그 치과 의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의사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도 의사는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못 먹게 해서 그거에 이제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집을 가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지고 있었던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아이디어 스탁 A0. 이제 A0에서 한번 출발해 보죠. 그럼 이제 아이디어 스탁은 항상 GA의 증가율로 증가해야 될 테니까 A0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A1은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GA의 A0가 바로 A1이 되겠죠. 한 기간 뒤에 1년 뒤에 이제 윌리 원카의 아이디어 스탁은 A1이 된 거고요. 물론 뭐 공장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아이디어 스탁이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2기가 되면 AT는 바로 1 플러스 GA의 A1이 되겠죠. 그래서 A는 항상 한 기간 사이에 GA의 증가율로 증가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0로 한번 쓰고 싶어요. A1은 바로 1 플러스 GA의 A0와 같으니까 A1 대신에 이제 이걸 대입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1 플러스 GA가 두 개 있으니까 제곱의 A0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안 해봐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1 플러스 GA의 A2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 안 해봐도 됩니다. 1 플러스 GA의 3승이 될 거예요. 3승의 A0.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결과에 도달할 수 있냐면, 쭉 하다 보면 이제 AT는, 그러니까 T 시점의 아이디어 스탁은 지금 현재 시점이 T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A0에서 출발해서 현재의 아이디어 스탁은 바로 1 플러스 GA의 T승의 A0가 되겠죠. 여기에서 A2가 바로 1 플러스 G의 승수와 같아지니까 T 시점의 아이디어 스탁은 바로 1 플러스 GA의 T승의 A0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A0와 이게 이제 바로 첫 번째 이퀘이션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결과고, 두 번째 이퀘이션으로부터 얻은 결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A0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GA와 A0를 잘 결합해서 표현을 하면 T 시점의 아이디어 스탁을 A0와 T 시점의 아이디어 스탁은 바로 A의 증가율과 GA와 바로 최초의 아이디어 스탁인 A0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GA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앞서 계산한 G 람다 L 마이너스 델타 A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T 시점의 아이디어 스탁을 정확히 계산해 낼 수 있어요. T 시점이 이니셜 피어리어드로부터 뭐 10년 뒤이다 혹은 50년 뒤다. 이거 T 시점은 우리가 그냥 임의로 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A0 알고 있고 A의 증가율 알고 있으면 우리가 T 시점에서의 아이디어 스탁도 정확히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1인당 GDP도 똑같이 한번 표현해 보는 것이죠. 1인당 GDP. 1인당 GDP는 이제 YT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AT에 1 마이너스 람다의 L이라고 L은 없죠.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AT를 우리가 지금 GA와 A의 증가율과 최초의 아이디어 스탁의 함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1인당 GDP는 1 마이너스 람다를 먼저 썼습니다. 1 마이너스 람다의 AT인데 AT는 1 플러스 GA의 T승의 A0와 같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1인당 GDP, T 시점의 1인당 GDP도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람다와 GA와 A0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리를 해보면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A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함수로부터 혹은 1인당 GDP에 대한 식으로부터 우리가 YT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우리한테 주어졌던 식은 생산함수 이 식이 하나 있었고요. 이게 이퀘이션 1이었고 이퀘이션 2는 바로 AT 플러스 1 마이너스 AT 그 다음에 AT의 G, AT의 람다 L 마이너스 델타 A의 AT라고 하는 아이디어 생산함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A0 이 이퀘이션 1, 2, 그 다음에 최초의 아이디어 스탁이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모형을 풀 수도 있고 이걸 이제 변형해서 모형을 이제 풀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변형한 결과가 바로 이 세 개의 이퀘이션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솔루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해서 모형을 이해해도 괜찮고요. 이렇게 식을 바꿔서 모형을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식 5, 식 6, 5, 6, 7 이 세 개의 이퀘이션이 바로 모형의 솔루션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모형을 이제 우리가 사실 푼 것이기도 해요. 변형하기도 했고 우리가 모형을 푼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퀘이션 5가 바로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퀘이션 6가 최초의 아이디어 스탁이 주어졌을 때 T 시점의 아이디어 스탁은 얼마가 될지 쉽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이퀘이션 7은 바로 1인당 GDP 수준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 개의 식으로 라머 모형을 완전히 다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쉬울 수도 있고요. 이게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솔루션이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퀘이션 5, 6, 7을 이용을 해서 라머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머 모형이 정말 그러니까 솔로 성장 모형으로부터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임플리케이션 모형이 의미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라머 모형을 사용을 해서 라머 모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머 모형과 관련해서는 이제 데이터랑 맞춰보는 작업은 하진 않을 거예요. 솔로 성장 모형은 우리가 펜월드 테이블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형이 얼마만큼 현실을 잘 설명하는지 맞춰봤는데 라머 모형에서는 이제 그러한 작업은 하진 않겠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여러분들한테 모형의 결과만 제시를 할 거고 우리가 대략 사실 이제 한국 경제도 2000년대 중반으로 넘어서면서 이제 IMF 경제 위기를 겪고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그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솔로 성장 모형의 단계는 벗어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자본 축적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대체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한국 경제의 모습은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선진 국가들도 선진국들은 사실 훨씬 더 일찍 이런 이제 라머 모형의 패러다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라머 모형과 솔로 성장 모형의 어떤 그 뭐랄까요? 다 결합이 되어 있죠. 한 어떤 경제의 성장의 모습은 솔로 성장 모형과 같은 패러다임과 라모 모형과 같은 패러다임이 공존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라모 모형이 끝난 다음에 이 얘기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간단한 이제 그 이그젬플인데요. 몇 개의 파라미터들의 값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과연 모형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우리가 G, 람다, L, 뭐 델타, 감가상각률, 그 다음에 최초의 아이디어 스탁 이런 값들을 다 알고 있으면 그러면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을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G의 값이 500분의 1, 그 다음에 람다가 0.1, 그러니까 10%만큼 전체 운파 가운데 10%를 R&D 섹터에 투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운파의 숫자가 600, 감가상각률은 10%. 10%를 이제 R&D에 투입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90%는 이제 초콜릿 생산하고 있겠죠. 전체 운파의 숫자는 뭐 예를 들면 600명. 혹은 뭐 이 단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은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그림은 이제 증가율을 표시한 거고요. 여기가 이제 2%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증가율 자체는 변하지 않겠죠. 2%로 이제 일정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떠한 변수가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할 때 이런 모습을 갖는다고 했었죠. 출발점은 1입니다. 최초의 아이디어 스탁은 1에서 출발을 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아이디어 스탁은 증가할 텐데요. 계속해서 증가할 텐데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하는 변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증가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스탁은 시간이 흘러갈 때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겠죠. 뭐 여기 이제 제가 1인당 GDP에 대한 그림은 그리지 않았는데 1인당 GDP의 증가율이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과 같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GDP가 어떤 모습을 가질지는 제가 그림으로 그리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증가율이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과 동일하고 어떤 변수가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한다면 그러면 Y도 이러한 모습으로 증가할 거예요. YT도 이러한 형태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제가 다음에 그림 준비했으니까 나중에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일정한 값들을 알고 있으면 이제 AT의 경로를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는데, 보시면 아이디어 스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점으로 수렴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솔로우 성장 모형과 라머 모형을 이제 비교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요.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의 이제 자본 축적 로 오브 모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양변을 이제 KT로 나누어서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을 계산을 했고요.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은 현재 1인당 자본 스탁을 얼마만큼 축적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T의 증가율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죠. 자, 이건 시간에 따라서 혹은 현재 아이디어 스탁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는 현재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에 따라서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1인당 자본 스탁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비슷한 얘기죠. 그렇다면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은 높을 것이고, 반대로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한다면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솔로 성장 모형은
솔로우 성장 모형을 따른 어떤 경제는 스테디 스테이트로 수렴해 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면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은 쭉 떨어지겠죠.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까이 갈 테니까. 그러면서 1인당 자본 스탁도 처음에는 빠르게 증가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스테디 스테이트에 근접하게 되니까 KT의 증가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이제 KT는 거의 일정한 값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갖게 되겠죠. 수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접했다고 해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근접하더라도 계속 아주 조금씩 증가합니다. 그 수학적인 근데 우리는 뭐 수학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셔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확한 수학적인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어떤 경제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왜 어떤 경제가 거의 성장하지 못할까 이런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렇게 마치 꼭 그 경제가 솔로 성장 모형을 따르고 스테디 스테이트에 매우 근접해 있는 것처럼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뚜렷한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모 모형에서의 A와 솔로 성장 모형에서의 K를 우리가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솔로 성장 모형에서는 K, 라모 모형에서는 A라는 걸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 성장 모형에서 축적할 수 있는 건 1인당 자본 스탁 혹은 자본 스탁이고요. 라모 모형에서 축적할 수 있는 건 이제 아이디어 스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라모 모형에서의 아이디어 스탁은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디 스테이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는 스테디 스테이트이 존재하고 K가 스테디 스테이트에 근접해 가면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죠.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우 성장 모형이 그러니까 딱 하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형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우 그 스탠다드한 솔로우 성장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로우 성장 모형은 문제가 많은 모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왜 나타날까? 이러한 차이가 왜 나타날까? 아이디어 모형에서의 아이디어 축적, 그 다음에 솔로 성장 모형에서의 자본 축적을 좀 비교해 보면 우리가 두 모형에서의 그러니까 라모 모형에서는 아이디어 스탁이 무한히 늘어나는데 왜 솔로 성장 모형에서의 1인당 자본 스탁은 무한히 늘어나지 못하고 스테디 스테이트로 수렴할 수밖에 없을까에 대한 기본적인 퀘스천은 그 퀘스천에 대한 답은 바로 그 러브 모션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러브 모션에 그러니까 아이디어 생산 함수를 들여다 보시면 여기 이제 아이디어 스탁이 어떻게 늘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아이디어 생산 함수에서 오른쪽에 첫 번째 텀을 보시면 AT의 승수가 1이에요. 1. 그래서 우리가 양변을 AT로 나누었을 때 양변을 AT로 나누었을 때 다시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AT로 나누었을 때 이제 right hand side가 어떻게 되냐면 G에 람다 L에 델타 A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A가 1승이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의 뚜렷한 차이점은 뭐냐면 T가 빠졌습니다. 뚜렷한 차이점은 여기에 3분의 1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을 KT로 나누어 주면 right hand side를 제가 다시 한번 쓰면 S에 KT의 3분의 1승 빼기 2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만 남겠죠. 그러니까 3분의 1승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오른쪽에 right hand side에 K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1승이었다면 라모 모형에서처럼 이 K가 사라져서 이쪽에 right hand side에 뭐만 남냐면 S만 남겠죠. 근데 지금 솔로 성장 모형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어디에서 온 거냐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건 어디에서 온 거냐면 생산함수에서 온 거예요. y는 제가 A라고 하는 걸 일부러 뺐습니다. 왜냐하면 헷갈릴까봐.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생산함수 우리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YT, AT에 KT의 3분의 1승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건 규모 수익 불변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에서 온 것입니다. AT는 생각하지 마세요. 헷갈릴까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분의 1승을 막 자의적으로 이걸 1승으로 바꾸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건 좀 너무한 거예요. 데이터 우리가 현실에서 관찰되는 현상과 너무나 괴리되는 것입니다. 괴리되는 가정을 사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의도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라모 모형에서 우리가 라모 모형의 아이디어 생산 함수에서 이걸 너무 자의적으로 1승이라고 놓은 거 아니냐? 이거 사실 1승이 아니라 1승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형태인데 이걸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어떤 애드헉한 그런 이제 변화를 만든 것이 아니냐?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시 우리가 생산함수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로 돌아가 보면 다 써볼까요? 이 가정도 무리가 있는 가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한번 써보면 원래 이런 생산함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용했던 생산함수가. 근데 지금 여기에서 라모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거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거 보지 않는다고. KT는 보지 않는다. 그 사실 아이디어 스탁의 승수는 전형적인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에서 승수가 1이에요. 1. 이것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승수는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K가 온 거기 때문에 승수는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승수의 차이 때문에 혹은 이제 생산함수의 기본적인 형태 때문에 아이디어 모형에서는 이제 아이디어 축적에 있어서 어떤 이제 규모 수익 체감이 나타나지 않고 반대로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는 이제 생산함수의 형태 때문에 이제 규모 수익 체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분의 1승이면 이제 규모 수익 체감이 발생하는 것이죠. 한계 생산 체감, 규모 수익 체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의 이제 1인당 GDP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윌리 원카에서의 1인당 GDP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우 성장 모형 마인랜드에서는 시간이 충분히 흐르게 되면 1인당 자본 스탁은 일정한 값을 수렴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Y도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은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1인당 GDP가 아웃풋 퍼 캐피타가 1인당 GDP입니다. 1인당 GDP가 일정한 값을 이렇게 수렴하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의 성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윌리 원카의 경우, 라먼 모형의 경우에는 1인당 GDP가 A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A가 빠르게 증가하면 1인당 GDP도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네, Y도 이러한 형태를 갖는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윌리 원카의 1인당 GDP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스테디 스테이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라먼 모형에서는 스테디 스테이트를 우리가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윌리 원카 1인당 GDP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솔로우 성장 모형의 어떤 시사점, 임플리케이션과 라먼 모형의 임플리케이션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마인랜드는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에 진입할 때까지만 성장을 하는 반면에 윌리 원카의 경제는 이제 아이디어가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1인당 GDP가 아이디어의 성장률과 같은 속도로 무한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 원카의 경제를 묘사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밸런스드 그로스 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가 대응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균형 성장 경로라고 보통 번역을 하고 BGP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균형 성장 경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거시경제 변수들이 그러니까 성장하는, 증가하지 않은 변수들도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몇 퍼센트를 R&D 섹터에 투입하고 몇 퍼센트를 그 초콜릿 생산에 투입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람다 같은 변수는 이건 성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면 어느 하나가 제로가 돼 버리니까. 이런 거 빼고요. 예를 들면 현실 경제에서 실업률 같은 거는 증가하지 않는 변수잖아요. 어느 일정 수준 주변에서 이렇게 플럭추에이트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수입니다. 업 앤 다운 하는 그런 변수입니다. 반대로 GDP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증가하는 모든 변수가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하는 상태 하는 경로라고 쓰는 게 좋겠습니다. path니까 어떤 변수가 증가한다면 굳이 그 증가하는 변수들의 증가율이 다 같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라모 모형에서는 1인당 GDP의 증가율과 증가하는 변수가 1인당 GDP와 아이디어 스탁이 있는데 이 둘의 증가율이 우연히 같아진 거예요. 우연히 모형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조금 더 복잡한 이런 유형의 모형, 라모 모형 혹은 뭐 내생적 성장 모형 이런 것에서는 증가하는 모든 변수의 증가율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증가율이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증가율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러한 경로를 우리가 밸런스드 그로스 패스 아니면 뭐 균형 성장 경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변수들이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변수들은 다 증가하는 것입니다. 증가하는 모든 변수가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한다. 어떤 변수는 2%로 꾸준히 증가할 수도 있고 어떤 변수는 3%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모 모형을 이용한 두 가지 실험을 사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제 다음 시간이 시험이니까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시험 범위는 21페이지 강의 노트 21페이지까지 하면 딱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중간 시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간 시험 관련해서 뭐 과거에 제가 만들었던 문제들이 있으면 찾아서 같이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 빨리 문제를 만들어서 중간 시험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 또 뭐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떻게 시험이 진행되는지 이런 좀 비교적 자세한 정보를 이 클래스에 제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